황장수와 톡톡톡 일요일에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베니제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베니제 대표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벤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저술 활동에 바쁘다는 저술 활동은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역사 이 전쟁이 중장기화될 것 같거든요. 한 방에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좀 현대사를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이 보수 진영이 이번에 국사 논쟁에서 보니까 국사학계의 보수 진영 전체의 솔직한 역량이나 수준이 거의 이쪽 진영이 다 좌파 진영이 득세가 될 때까지 방치해 놓은 상태라 가지고 뭔가 이 진영에서 새로운 뭔가를 하기에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국정화로 가기 전에 한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싸움이 어려워진 건데, 범인정이라는 게 교육부가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제대로 못하고 이 좌익 세력의 반발에 무서워서 교육부가 대충 넘어가고 그러다 이제 교과서 개판된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근데 도저히 이거는 교육부 체제에서 바로잡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은 차선책으로 국정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그동안 뭐 했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그동안 교육부하고 이른바 보수 진영의 국사학계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역량 부족, 뭐 힘의 열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처음에는 여론이 국정화 하겠다니까 비등비등했는데 갈수록 여론이 밀리는 쪽으로 가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국정화로서 현재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냐, 검정체제로서 할 수 있었는데 그 검정체제를 갖다가 무시하고 꼭 국정화라고 그 시대 획기적인 방법을 쓰냐, 이런 야권의 논리가 상당히 먹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권에서 이번에 뭐 포럼인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황우여 부총리가 언제 임명됐더라? 지난해 작년에 1년 3개월 됐죠.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국정화 논의가 황우여 부총리 취임을 하고 여러 군데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학사 교과서를 냈었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 뭔가 보수에서. 뭐 저도 책 팔려고 많이 다녔고 황수정도 아마 집회 때 2013년 초죠. 영업을 많이 뛰었는데 한 군데만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한 40여 군데 채택이 됐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단체가 나타나서 협박하고 학교 앞에 시위하고 뭐 전교조 뭐 움직이고 채택이 다 무산이 되고 한 군데 이제 딱 채택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거 이제 느낀 겁니다. 야, 이거 시장에서 안 먹히는구나. 시장 경쟁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조폭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정상적인 시장에 누가 하나 칼 들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좋은 상품 고르고 싶어도 이거 사면 너 죽어 옆에 들고 있으면 좋은 상품 못 사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2년 전에 드러났으면 황우여 부총리가 취임하고 뭘 했어야 되냐면 저 압력을 넣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정밀조사 들어가서 그 실태 보고서 발표하고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시장으로서 교과서 선택의 자유가 없다, 국민들에게. 그러면서 잘못된 교과서를 뭐 기자회견을 하든 뭐 공청회를 하든 그 작업을 계속 1년 동안 하다가 이건 방법이 국정화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1년 반 동안 황우여 총리가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한마디로 국사학계는 이 좌파 편향적인 어떤 세력들이 대형 할인마트가 됐는데 우리 보수 진영에는 그야말로 이 담배 가게 하나를 여는 정도예요. 담배 파는 동네 슈퍼를. 그런
그런데 그 수포를 갖다가 2008년에 이제 이명박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정두원 의원이 최초로 2008년 10월에 문제를 제기했대요. 좌편향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정통성을 왜곡시키고 북한을 갖다가 미화한다. 이렇게 지금 하는 문제를 똑같이 제기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촛불시 세력들에 대해서 반격을 한다고 그런 문제를 제기해놓고는 검증을 강화한다 이래놓고 검증을 강화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버린 겁니다. 방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명박 정권 2008년부터 지금 2015년 8월 10월이면 7년 동안에 뭘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역학 단계가 너무나 거세어져서 한마디로 하나 남은 이 담배가게가 대형 할인점의 과정체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뚫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가 적용이 안 돼가 시장 논리가 아니라 깡패들이 와서 돈 뜯어가는 세상에서 무슨 시장에 문 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다. 그래서 이래서 검정화라는 것이 사실은 말은 되지만은 실제로 검정화를 해서 교과서가 역사 교과서가 바로 잡아질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대중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이 검정 과정 자체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시중에 유통되는 교과서가 한 8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정말 수십 군데가 문제가 된다는 거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사관을 민중주의 사관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팩트들이 취합될 거 아닙니까? 황소영 자주 말씀하시는 뭐 독립항해 무장투쟁 그러면은 보천목 전투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들어갈 만한 진짜 분량이 되는 그런 정도의 사건인가도 의문인데. 그러니까 팩트 취합하는 게 민중혁명관으로서의 팩트를 취합하니까 그런 게 수십 군데가 오니까 원래는 교육부가 야 너희들 사관을 바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권한은 없어요. 그러면 좀 문제되는 팩트들을 수십 가지를 해가지고 뭐 고쳐봐라 그러면은 고치냐? 안 고칩니다. 대충 문장만 살짝 살짝 기술적으로 빠져나가죠. 그거를 그 과정을 미리 이미 다 공론화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작업할 때 황우여 부총리가 이미 국정화 논의가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거 알려왔어야 되는데 사실 황우여 부총리는 국정화 안 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처음부터. 본인도 검증을 찬성하는 입장이 네, 원래 안 하려고 그랬고 어차피 지금 총선도 출마해야 되니까 조용히 자기 관리하고 나가는 게 목표였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싸움이라는 거를 나가기 직전에 싸움만 벌어졌잖아요. 더 안 싸우죠 그러면 총선 앞두고 자기 이미지 관리해야 되는데 더 안 싸우죠. 그러면 장수예요 장수. 교육부총리는 이 역사 교과서 전쟁의 총사령관인데 사령관이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으니 거기다가 국사편찬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나 그분이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교과서 전쟁의 시발점이 교학사 교과서 문제였거든요. 교학사 교과서가 한 권밖에 채택이 안 되는 고등학교 2,000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근데 그 싸움을 시작한 의병들을 이제 필진에서 전면 배제하겠다고 튀어나오니까 총사령관이 교육부총리고 부사령관이 국사편찬위원장인데 사령관 2명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정으로서 올바른 우리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검정을 통해서 교육부가 장악을 하지 교육부도 정부의 부서니까 검정 수준으로서 이 교과서의 오류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이 도저히 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검정은 그냥 이름만 검정이지 사실상의 검정이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형식적인 요식 절차에 불과해져 버렸는데 현재 검정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국정화를 하느냐 왜 하느냐 이런 논란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기존의 검정의 역할을 포기하면서 검정을 그냥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허가 사항이 있고 신고 사항이 있잖아요. 영업소를 만들려면 뭐 자영업을 하거나 그러면 허가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갑질을 하지만 신고는 그냥 내가 신고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검정이라는 게 사실은 허가인데 이게 신고처럼 돼버렸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검정이 역할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좌파들이나 야권은 마치 검정으로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해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논리를 막고 있다. 이 시장 논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미 공론화가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정화 발표하기 전에 검정이 얼마나 어렵고 사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걸 몇 개 바꾸는 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미 1년 전에 공론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논의의 결과로 국정화가 나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뭐 했냐? 당신들이 직무유기 한 게 아니냐? 이런 야당의 논리가 지금 먹혀 들어가서 원래 반발인데 이제 계속 여론에서 밀리는 형국인 것 같아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보면 철도 노조 부분에 대해서 철도 문제에 대해서 개혁할 때도 보면 철도를 왜 개혁해야 되는가 하는 논리들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도록 철도의 비리라든지 부패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철도 개혁으로 가도록 해야 여론이 모일 건데 갑자기 철도 개혁이라는 걸 내몰리다 보니까 정부가 군사작전하듯이 경찰 투입하고 어쩐다면서 코너로 몰렸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겨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국정교과서 문제도 사실은 정부가 그 취임 현재 3년차인데 3년차 이전에 이걸 하기 위한 충분한 명분들을 교육부나 유관부서로 하여금 축적을 하게 해서 대중들에게 이 필요성을 상당히 인식시킨 데서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내용을 궁색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 부분 100% 동의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좌파들 야권들 한번 보십시오. 제야에서 상습적으로 촛불 들고 뭐 시위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한마디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사람, 탈당하겠다라는 사람도 전부 한덩어리가 돼가 그 뭡니까 정의당까지 다 한덩어리가 돼가고 이 일정한 노선을 견제하고 있거든요. 야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도 새정년 주최로 길거리에서 촛불 시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수 쪽에 보면 이 보수에서 지금 뭐 새누리당 안에서부터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합리적인 뭐 보수주의자, 중도주의자라는 사람들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육부도 시원찮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사실은 임진왜란하고 거의 유사하게 전적으로 의병들한테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 싸움은. 새누리당에 발 한 번 안 된 바깥에 있는 장애 보수들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고 장수는 3명이에요. 장수는 황교안 부총리가 총사령관이고 이제 부사령관인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위원장하고 김무성 대표인데 관군이 역할을 안 해왔고 또 할 수 없는 조건들에 걸려있죠. 지금 문재인 대표가 마음 놓고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지금 아버지 친일 의혹으로 걸려있으니까 말은 세게 하는데 본인 또한 지난주인가 기자 간담회 하면서 우리 아버지 친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아버지 변하는 건 좋은데 객관적인 역사 문제를 다룰 때 국민들 중에 아마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야, 제 지네 아버지 친일 무마시키려고 역사전쟁 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장수 3명이 다 지금 싸움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의병이 열심히 뛰어도 이 물적 조건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글쎄요, 이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때 보면 장부에는 한 9만 명 정도의 병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천 명도 안 됐고 그 중에 이제 전쟁하러 나간 사람은 2천 명도 안 됐고 왕을 지키는 사람이 한 2, 3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당시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남북한 합쳐서 나라인데 뭐 한 800만 정도, 뭐 700만, 어떤 사람은 500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500만 중에 군대가 한 2,000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무슨 싸우고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쭉 총 메고 칼 메고 올라온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냥 비켜주고 그렇게 됐고 뭐 일본군이 코앞에 와도 뭐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그 전쟁하러 간다다가 걸려가지고 다 죽고 한 뭐 최대의 조선 최대의 신립 장군이 명장이랬는데 뭐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말하고 전사해 버렸어요. 그리고 의병들이 뭐 곳곳에서 조금 했는데 지금 뭐 의병들이라 이 일을 수행해 갈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병들이 나서서 예를 들어서 밀리는 싸움을 좀 유예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6.25 때 무슨 뭐 학도 의용군들이 무슨 뭐 울산에 조금 지키고 포항에 조금 지키고 했다 그러지만 그걸 갖고 전쟁에 이길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게 이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교과서를 집필하겠다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의병이 써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의병을 이제 참여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 그 국사편찬위원장 얘기는 처절하게 역사교과 싸운 사람들을 배제시키겠다 그랬으니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병의 도움으로 버티는 거는 한계가 있죠. 이건 뭐 명백히 이건 뭐 의병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뭐 단 하나는 이제 야권에서 뭐 주로 사실 지금까지 뭐 보수 정권들이 좀 여론을 좀 회복하는 길은
본인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승세를 올리는 야권이 헛발질 몇 번 하다가 이제 이 여론을 역전시키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저쪽에 실수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뭐 지금 뭐 정교조가 네. 학생들을 그 수업을 갖다가 뭐 빼먹고 데려 나와가지고 그냥 촛불 시위를 시키고 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뭐 이런 어떤 내부적으로 그 실수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상황 역전을 바라는 거는 그거는 진짜 인디언이요. 기도만 하면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왜 기우제를 지내면 인디안이 바로 비가 올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천수답처럼 야당이 무너질 때까지 물 떠놓고 비는 건데 그걸로 갖고 이 싸움을 이기기 어렵고 내가 볼 때는 크게 한 두세 가지를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박 대통령은 지금 황우여 부총리와 교육부 관료 중에서 이런 어떤 그 뭡니까 이 검정화 시스템을 갖다 운영하면서 사실 검정을 갖다가 신고제보다도 더 못하게 운영해온 이 책임자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교육부가 눈알이 팍팍 돌아가면서 이 싸움에 총대를 메고 달라들지요. 지금 한번 보세요. 아니 TF팀을 뭐 비밀로 한 건 아니겠지만 굳이 알면 저렇게 시끄럽게 달라들 거니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내부 인력 파견 받아서 TF팀 하나 한 것도 21명이 거기 있다고 해가 이런까지 다 나가버렸지요. 그러니까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와가지고 덮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교육부 안에 뭐 간첩들이 많아가 이제 뭐 교육부가 뭘 할 수 있을 상황이 되겠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 황우여 부총리부터 본인이 하겠다고 하든가 말든가 빨리 뭐 그냥 국회로 가라고 보내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에 있어서는 저는 김무성 대표가 본인 그 선출 문제로 지금 코가 끼어가지고 이 싸움을 안 그러면 사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 싸움을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자기는 대권에 가기는 거의 실패할 겁니다. 그럼 그런 줄도 모르고 김무성 대표는 9월 28일까지 추석 다음 날 그 문재인 대표의 그 뭐예요 그 안심번호 빌려와가지고 둘이 기자회견하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했느냐? 그것도 참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김무성 대표가 지금 당을 갖다가 통제를 해서 헛소리를 하거나 뒤에서 총 쏘는 사람들 저게 숫자가 몇 명 안 된다 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보수 진영 안에서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쪽을 공색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호 씨, 그 다음에 정의학 국회의장, 그 다음에 정두원, 유성민 이 사람들이 그냥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감초들, 약방의 감초들, 뭐 김용태부터 시작해서 박민식이, 하태경이까지 이래가지고 이게 이 싸움이 말입니다. 지금도 10명쯤 돼요. 남경필이까지 하면.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당에 의총을 소집해서 자 개인들 의견을 존중해서 비공개로 할게. 교과서 싸움에 국정화로 갈 거냐 말 거냐를 다수결로 정하고 일단 결정된 다음에는 무조건 가고 만약에 부결되면 자기도 대표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그래 봅니다. 지금 여당은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싸움이 궁극적으로 총선에 자기 지역구의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전체적으로 주로 수도권 중부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 빨리 알려놔야죠. 난 반대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선 때 이제 그거 써먹을 중도표도 좀 없고. 그러면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무성 대표 생각은 각자 살고 싶으면 다 반대하고 살아라. 나는 선친이 있으니까 나는 할 말 다 하고 그것도 부산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 경상도 쪽 의원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를 김무성 대표가 방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이미 선친 친인 의혹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현대사 문제는 발언권이 없는 겁니다. 이분은. 그럼 발언권이 없는 사람이 지금 최전방에 나가 있으니까 사실 그분부터 지금 사실 좀 거취를 정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계속 끌고 가서 이 싸움은 어차피 1년간 교과서 집필 때까지 계속 튀어나온다. 지금 뭐 집필지 공개 안 한다고 하는데 새 나가겠죠. 분명히 새 나가죠. 새 나가면 또 그 사람 과거 경력 나오고 이 싸움이 안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김무성 대표 체제로 이렇게 가다가는 글쎄요. 이제 총선까지 갈 때 이 당이 이 대우가 유지될 수 있겠나. 그리고 당 대우가 흔들리면은 이제 이거는 이 싸움 불가능하죠. 그럼 김무성 대표는 이 싸움을 뭐 본인이 걸렸거나 말거나 자기가 제일 큰 이해관계자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자 이 싸움에 기어코 붙어서 이기자 이러면서 지금 여기 이 사람이 다른 어떤 당에 이견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당 내분에 관련되는 문제나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한마디로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존립 근거와 관련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과제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그래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정통성과 자부심이 있다.
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주고한 역사들이 중심이고 저 북한은 한마디로 외세에 불붙어서 독재자들이 지금 세습으로 왕조처럼 운영해오고 있다. 이 명확한 거를 갖다가 정리를 하고 또 그 이전에 친일 관련되는 부분부터 해서 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보수 정당으로서 이걸 정리 안 하는 채 이걸 갖다가 이견, 삼견을 가진 채 만약에 끌고 간다면 그 정당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의총을 붙여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전부 징계하거나 삭제시키겠다. 김무성 대표가 그 결단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 상황을 방치한 채 떠들 사람 떠들어라. 나는 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앞서서 싸우는 척 하겠다. 근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일단 당에서 의견이 공개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만약에 부결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저는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가결을 시켰다면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다 추방시켜야 된다고 봐요. 공개적으로 이게 제시하는 사람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문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당이 끌고 가는 데서 지금 김무성 대표가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대표직을 물러나야 되는데 본인도 그런 생각은 절대 없을 거예요. 내년 공천이 걸려있고 대권이 걸려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뒤에서 씹어대는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뭐냐? 박근혜 정부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을 너무 오판을 해서 요즘 뭐 몇 차례 국정 뭔가 이 국회법 개정안 문제라든지 북한은 뭐 저 판문점 회담이라든지 당 룰 개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번번이 이기니까 좀 오바를 해가지고 무리한 승부수를 걸었다. 국정안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론을 오판을 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끌고 가서 앞에 나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제일 앞에 말 타고 나간 일이 되어버렸어요. 삼국지의 뭐 가문장처럼. 근데 뒤에서는 다른 사람이 별로 없어. 자, 이 문제에서 만약에 박 대통령이 일이 잘못되면 타격을 제일 많이 입겠죠. 그러면 총선 전에 박 대통령이 이 문제가 제대로 추진 안 되면서 여론이 악화돼서 타격을 입어서 지지율이 폭락하기를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 재풀이고 총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통합진보당 해산 싸움하고 다른 게 그건 어차피 사법부의 판단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설사 해산이 안 됐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타격받을 건 없었는데 이건 행정부 정책이거든요. 이거 제대로 수행 못 해내면은 무조건 정부 책임이 되는데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싸움에 야전사령관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얘기하면은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이 세 명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이걸 최전방에 나가서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전사령관이 이 싸움을 수행할 사람이 분명히 정해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 셋 다 이런 상태니까 대통령이 이제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회 시정연설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재나 친일 논쟁에서 자유로운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강단이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교육부총리로 교체돼야 되고요.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이 논쟁을 끌고 갈 수 없으면 대표직을 물러나야 되고 이 논쟁을 끌고 가겠다면 당내에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의총을 소집해서 의총에서 표결로 공개적으로 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오를 이탈하거나 뒤에서 총을 쏘는 사람은 전부 목을 치겠다.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솔직히 본인이 당에 폐를 끼치는 상황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여론에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아마 말 한 번 할 때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건 뭐 명확한데 일단 순서는 황우여 부총리는 어차피 총선 출마한다는 게 예정돼 있으니까 일단 이분은 빨리 나가시고 이 역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야전사령관을 임명을 해서 그 야전사령관이 중심이 돼서 당정청을 결합해서 의견까지 포함한 싸움 구도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원포인트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후년 2017년 2월에 교과서가 나올 때까지 지금 길게 보면 한 1년 4개월 정도를 끌고 가야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럼 1년 4개월 정도를 갖다가 끌고 가야 되는 싸움을 어차피 지금 자연 수명도 당하고 의지도 없는 황우여 부총리로 갖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대통령이 이 싸움에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 공직자 출신이나 교수 중에 내세워서 이 싸움을 이길 만한 그런 이 카리스마나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이 싸움 구도가 어차피 총선에서 중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거 뭐 지금 뭐 여야 모두 이 싸움에서 머리는 전부 다 총선으로 돌아가고 있을 텐데 지금 이른바 새누당에서 계속 삐딱선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 반대하는 게 총선표에 도움된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령관을 교체해서 그 사령관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서 총선에서 이기면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사실은 정무적인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 그보다는 지금 보수 쪽에서 이른바 주도적으로 역사에 나설 수 있는 인물이 많지 않은 이유가 이른바 박정희 정권 때 주로 부친이, 본인이나 부친이, 친일은 좀 넘어갑시다. 친일은 워낙 복잡한 문제니까. 그러면 대부분 박정희 정권에서 같이 일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본인이 그랬던, 부친이 그랬던 그분이 이 싸움에 사령관 들어오면은 너 또 이제 아버지 독재미야 하려 나왔냐, 이 공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는 다른 세력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전통적인 이른바 박정희로 성립되는 보수력에서 나오면은 이건 싸움이 꼬이고, 다른 쪽에서 가급적 이른바 저는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이렇게 구분하는 건 찬성하지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는 분이 나와서 정리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뼈대가 있고 돈 좀 있다 하면, 할아버지가 뼈대가 있고 돈 좀 있다 하면 친일이고, 아버지가 뼈대가 있고 돈 좀 있다 하면 친독재고. 그러니까 보수에서 이 교육부 총리를 할 만큼 예를 들어서 이 싸움에서 이해관계는 뭐 고사하고 자가 코너로 안 몰릴 만한 인물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이왕에 수명이 다한 사람을 보고 하루나 이틀을 더 하라는 것도, 이 지금 초반에 여론이 더 밀려버리면 버티기가 어려운 이 싸움에서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보고, 박 대통령은 황우의 부총리를 가지고 이 싸움을 끝까지 치를 수 없다 하면 본인도 또 전혀 원하지 않고 있고, 마음에 없는 사람을 물가로 끌고 가가지고 소처럼 물을 미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예를 들어서 소보다 더 어려워가 더 못 끌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교체하는 게 답이라고 보는데, 변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친일과 독재에서 자유로운 어떤 이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사람이 강단이 있어야 돼요. 저기 교수나 공무원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 강단으로 버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기가 이거를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에 봉사한다 생각해서 온갖 총알과 활을 다 맞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당에 지금 김무성 대표 정말 이제 본인이 계력이 돼버렸습니다. 먹기도 그렇고 뱉기도 그렇고. 저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총리 사령관을 교체한 다음에 그 부총리 중심으로 당정청 회의체를 구성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주의를 해야죠. 주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삐딱선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불러서 의총을 방식으로 하든 당정청 전체 회의를 하든 해서 삐딱선 정말 끝까지 탈 거냐 그러면 나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라. 반대로 안 하겠다 전체. 이제 다수결로 해가지고 의총에서 국정화 포기하겠다. 그럼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죠. 대통령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이 사안의 무게가 현대사 전체를 관통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야당의 정통성, 정권의 정통성 다 걸려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정면으로 거의 정권 명운을 걸고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현재로서는 그 정도의 무게 있는 싸움을 하기에는 김무성, 황우여, 김정배 셋 다 결격이다. 이건 무조건 100점, 이 셋으로 갔다가 100점 100패가 확실하죠. 예, 자, 오늘 좀 요약을 하자면, 지금 이 초반에 여론이 비등했다가 밀리는 이유 자체가 이 검증이 거의 무력화될 정도로 토대나 텃밭이 그렇게 돼버렸고, 그걸 검증을 주도해오는 교육부가 사실상 제 역할을 포기함으로써 지금 검증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가 고쳐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실패했다. 두 번째는 이 싸움이 상당히 장기로 1년 4개월 이상을 끌고 가고 또 대선까지도 끌고 가야 될 싸움일지 모르는데, 이 싸움을 끌고 갈 총사령관격인 교육부총리가 의지도 없고 본인이 또 생각도 그러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게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또 지금 이 싸움에서 주된 화력을 제공해야 될 새누리당이 내년 공천이나 총선을 앞두고 각자 이해관계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이 싸움에서 지기를 바라는, 그래야 공천 이해관계가 좋아지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뒤에서 총을 쏘고 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총부사령관격으로 당을 책임지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본인이 지금 이 논란의 또 당사자로 전락해버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 순서는 부총리부터
친일과 독재 이하에서 자유로운 강단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당에도 이 문제를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해서 이 싸움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리해서 당이 만약에 지금 뒤에서 총을 쏘는 저런 삐딱선 타는 사람을 정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나가야 될 것이고 당이 하겠다고 하면 삐딱선을 타는 사람은 내보내야 된다. 그거 아니죠?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뭐 새누당의 뭐 이상한 뭐 그룹 있잖아요. 뭐 아침 소리인지 뭔지. 뭐 아침 소리인지 뭐 변기 소리인지. 네, 뭐 이렇게 가면은 또 그 사람들 모여서 또 국정화 반대 지금 성명을 낼 수도 있고 대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야권은 대화가 흐트러지지 않고 있어요.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대화 무너지면은 거의 뭐 그냥 그대로 뭐 몰락하는 지금 그런 위험한 지금 11% 정도 뒤지고 있는데 아마 방치를 하게 되면 11%가 아니라 한 7대3 정도로 더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밀리는 순간이 되면 아마 수도권에 의원들이 지지 살겠다면서 이제 박 대통령 힘 빠져간다면서 또 소리를 낼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급속하게 이 전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단히 지금 방어백을 치고 그 사이에 야권하고 저는 싸움이 아니라 봐요. 지금은 문재인 대표가 무슨 뭐 밤에 촛불 시위를 하든지 길거리에 무슨 뭐 범대기가 만들어지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의 정리부터 전쟁을 하는데 뒤에서 총을 쏘고 막 반란자가 색출하고 딴소리를 하는 놈이 색출한데 전쟁 중단하고 평화하자는 놈들이 색출한데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부 단속을 먼저 해야 된다. 그게 우선 아니겠어요? 그 논쟁으로 볼 때 지금은 구도는 있는 것 같아요. 야권은 이 교과서의 종북 편향 문제를 숨기고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논의를 완전히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이제 교과서의 종북 편향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주로 교과서 내용에서는 친위 독재 미화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싸움을 지금 현재 김무성 대표가 이상하게 많이 들었단 말이죠. 이 친위 독재 미화를 객관화시켜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친일 아니요 하면서 이제 다 헝클어뜨렸습니다. 근데 사실 정면으로 컨텐츠 분야에서 볼 때는 친일이 뭐며 독재가 뭐며 그렇게 이론적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부총리든 대표든 후사편찬위원장이든 그분들이 실제로 TV 토론까지 나가서 좌쪽에서 나온 사람하고 그래 다 녹여보자. 네가 생각하는 친일 뭐며 독재 뭐며 현대사의 모든 이 복잡한 이슈들을 가지고 다 명쾌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공개 토론을 하자 했으면 했어야죠. 좋다. 방송 3사 중계를 하면서 해서 했어야죠. 우리 아버지가 친일이라는데 근거 대봐라 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댔다고 그러면 그 앞에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교육부 총리가 예를 들어서 야권의 무슨 도종환, 뭐 초등학교 선생이자 시인인데 본인은 교육부총리까지 갔잖아요. 황우익부총리. 그러면 야권의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 나와라 해서 교육부총리가 붙어야 되거든, 도종환하고. 요즘에 뭐 방송 채널도 많은데 뭐 KBS 심야톤에 붙여도 되고 사령관들이 직접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은 의병이 나가서 지금 성과를 거둔. 그런데 무슨 이번에 뭐 의미가 없다. 야당이 주장하는 무슨 뭐 지금 뭐 TF에 거기서 뭐 이 아니라고 홍보 아니라고 만드는 게 무슨 패널들하고 기고자들을 갖다가 뭐 좀 제대로 된 논객을 내보내자는데 뭐 저보고 아직 나가라고 연락도 안 왔어요. 거기서도 또 이제 또 자기들 좀 부담스러워서 또 의병도 가리는 거야. 내가 교육부 청소부터 먼저 해라니까 그 의병 중에 저놈은 말발은 있는데 우리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키웠다가 또 안 되겠다. 의병 중에 또 교육부 입하는 사람들은 빼니까 의병이 몇 명이 남겠어요? 광변 의병만 알겠지. 광기들만. 근데 의병 아무리 잘 나와도 이건 제가 볼 때는 사령관들끼리 붙어요. 자, 문재인 대표든 뭐든 저쪽에 이종걸 대표든 이쪽에 황우여든 다섯 정면으로 끝장 토론하고 그렇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못하겠죠. 나는 문재인 대표가 말발이 좀 좋거나 뭐 논리적이거나 지난번에 대선하는 거 보니까 좀 뭐 발음도 조금 흐리고 좀 그렇던데 그걸 김무성 대표가 아니 CF는 찍었잖아요. 그 지난번에 보니까 한강변에 뭐 어떤 애가 백수가 하나 앉아 있으니까 어떤 나타나가 CF도 촬영하고 하는 양반이 그렇게 TV 토론 안 하려고 그래. 아니 근데 문재인 대표가 전에 김무성 대표한테 공개 토론을 요구를 했으니까 신임 교육부총리가 문재인 대표가 하면 되겠네. 시간 무제한해서 다 하자 다. 친일 독재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신임 교육부총리의 자질은 문재인 대표와 토론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수준을 가진 사람.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 정도 돼야 내적 된다. 실력이나 이런 순발력이 그 정도 돼서 그냥 거기서 단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병사력으로 따지면 저희가 10분의 1도 안 돼요. 저쪽하고. 우리 군사력이 이 열세일 때는 수장끼리 그냥 1대1로 싸워서 이겨서 끝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신임 교육부총리는 본인이나 아버지가 독재에 관계가 없고 또 할아버지가 친일에 관계 없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1대1로 해서 전세를 역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여기 뭐 홍 부장님 지금 회원들 많이 계시지만은 절대 열세요. 이미 왜냐면 관군이 들어놓여 있기 때문에 관군 들어놓은 상태에서 의병과 저기 전교조로 상징되는 대군과 맞서 있기 때문에 절대 열세인 건 분명해서 수장이 보통 이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고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저도 의병이 뭐 요 당산동 일대를 좀 지배하는 의병인데 뭐 오라 싸우자 하고 뭐 혼자서 칼 들고 나가면 제 옆에 그냥 적군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그냥 걸어서 칼 들고 다니다가 돌아와요. 싸울 장도 안 열리고 싸움 터도 안 열려요. 저는 사실 역사 전쟁에는 그렇게 주요하게 참여하지 않고 저는 좀 언론 전쟁에 많이 참여하는데 언론도 거의 의병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현재 같은 정권이. 근데 의병 노릇을 할 때 제가 적하고 붙인 적이 별로 없고 관군하고 붙였습니다. 관군하고 거의 KBS하고의 싸움이었어요, 2년 내내. 그러니까 대부분 관군하고 사실 그 우리 교학사 교과서도 했었는데 교육부와의 싸움이었거든요. 의병 이게 적을 만나기 전에 일단 관군하고 싸움부터 하게 되니 의병 효과도 안 나고 그때 관군하고 싸웠던 의병들을 다 블랙리스트 올려놔서 이 사람들은 또 의병에서도 제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병이 남아있질 않죠. 관군이 아니라 알고 보면 간첩이거나 그랬는데 그걸 관군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온 것도 잘못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터에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싸움을 해야 이겼더라 하고 소문이 좀 날 건데 시장에는 아예 저를 넣어주지도 않아요. 입장금지.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데 대통령께서는 빨리 교육부총리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새누리당부터 정리하는 수순을 밟기 바랍니다. 변 대표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